3월 18일이고요.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뭐 1번은 수업 시간 중에 다 풀이를 했고, 2번은 사실 돌리는데 뭐 크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죠. 전 처리할 것도 크게 있지 않아요, 얘는. 그냥 기껏 해봐야 뭐 스케일링 정도만 해서 풀면 되는 거고, 시간도 오래 안 걸려서 2번까지는 좀 같이 살펴볼 여지가 있는데, 3, 4번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래서 머신 성능이 좀 딸려서. 혹시 진규님 이거 했어요? 3, 4번? 그쵸. 이게 보니까 어우, 그래서 3, 4번은 좀 뒤로 다음을 기약합시다. 일단 여기에 시간을 지금 보내기보다는 진도를 빼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얘는 제가 문제풀이를 좀 뒤로 밀어 놓을게요. 자, 잘라놓고 이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미해결 문제.md 라고 해서 빼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2번까지는 좀 해볼 만한데 2번까지는 좀 해볼 만한데 자, 사과 품질 분류하는 예제였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연습 문제 과제 2번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일단 패키지부터 가져오고 뭐 크게 기교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패키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올게요. 데이터들 쭉 가져왔고요. 여기 가져온 과정에서 보면은 그 AID라고 하는 컬럼이 이제 인덱스 값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퀄리티, 이게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지는 부분이었고, 나머지 값들은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연속형 변수들이었죠. 근데 여기 데이터 가져온 거 보니까 마지막 줄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게 들어있길래, 이따가 이제 결측치 한 줄을 그냥 싹 싸잡아서 삭제를 했고요. 여기 요 한 줄 때문에 지금 결측치가 다 한 개씩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지우고 나면 뭐 결측치 문제는 해결이 될 거고, 카테고리 정보 보면은 좋은 게 2004건, 나쁜 게 1996건. 뭐 딱히 불균형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행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 따른 데이터 불균형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게 준비 작업 과정이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필요한 행 제거.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네, 데이터 전처리랑 데이터 살펴보기 보통 같이 하면 되죠. 상자 그림으로 데이터 분포 확인해 봤어요. 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상치가 꽤 많이 보여요. 이거를 날리고 할지 그냥 해볼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이 정도면은 데이터 분포가 얼추 일정하다라고 봐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이상치가 다수 확인되고요. 그러면 이상치가 보이니까 이상치 제거 전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가 약간 판단이 좀 애매했어요. 저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스케일링 전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에 따른 데이터 분포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커널 밀도 함수 그렸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품종에 따라서 평균이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무게는 품종이 좋은 애들이 좀 더 넓게 퍼져 있는데 평균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당도는 품종 좋은 게 좀 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 얘도 평균 별 차이 없고. 자, 주씨, 이게 과즙인 것 같은데 얘도 좋은 게 좀 더 오른쪽에 있고, 얘는 안 좋은 게 좀 더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서는 몇 개 데이터는 품종 판별하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부분의 변수가 이제 품종별로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이제 품질에 따라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점도를 찍어봤는데, 요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한 거니까 얘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요 평균의 차이가 별로 안 보이는 요 변수, 그리고 웨이트, 요거 두 개는 빼고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웨이트하고 바삭함, 무게, 그리고 바삭함은 품질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외 전후에 대한 결과 비교가 필요해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를 넣고 했을 때랑 빼고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봤는데 이거 빼는 그 이상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발견했는데 안 빼고 그냥 했다.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평균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안 빼고 했다. 그것도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내가 캐치했는데 진짜 지금 이거는 내가 그냥 과제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메모 정도는 좀 해놓으세요. 굳이 해보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이런 거를 내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최종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종속 분수 라벨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을 했고 자, 분석하기 케이스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라면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전 처리를 한 단계에서 일단 얘를 엑셀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체크 포인트를 몇 개를 쪼개놨을 거 아니에요? 스케일링, 그 다음에 이상치 제거, 그리고 그 변수 제거. 요것들을 이제 케이스를 해서 스케일링을 하고 이상치를 제거 안 하고 변수를 제거 안 한 거. 이걸로 이제 주피터 파일 하나 만들고 스케일링을 안 하고 이상치 제거하고 변수 제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하는데 보통은 하나씩 그냥 저는 이럴 때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덧붙여가면서 해요. 진짜 이거 다 하긴 좀 빡세니까 이렇게 해서 파일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파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케이스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체크해놓고 나서 귀찮아서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 자, 그래서 케이스 1은 이제 기본 변수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를 수행을 했을 때 자, 정확도 0.73 나왔고 정밀도 0.72 AUC 0.80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로지스틱에 대한 표 하나 복사를 해놓고 자, 근데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약간 과소적합기가 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데이터로 KNN 자, 딱 봐도 로지스틱보다는 성능이 좀 잘 나오네요.
자,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 정확도가 73, 정밀도 72였는데 KNN 같은 경우는 정확도 89, 정밀도 90. 좀 더 잘 맞추죠. AUC 높고. 근데 얘는 대놓고 과대적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로지스틱을 채택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분석 모형을 두 가지밖에 안 쓰고 있으니까 다른 분석 모형을 도입해 봐야겠죠. 근데 그건 아직 진도상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일단 이 두 가지에서 해결해 봅시다. 자, 케이스 2. 이번에는 스케일링 처리 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소형 검증 데이터 분리 플러스 데이터 스케일링 처리를 해보면은 스케일링이 된 상태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걸로 로지스틱이랑 로지스틱을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은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하건 안 하건 차이가 없어요. 자, 이게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여기 밑에다가 로지스틱 거를 다시 붙여보면은 73625, 그 다음에 7228. 로지스틱은 스케일링을 하건 안 하건 차이가 없어요. 자, 약간 과소적합기가 보이고요. 자, KNN을 수행하면은 자, 정확도 0.89였는데 정확도 90으로 올라갔고요. 정밀도가 90이었는데 스케일링하면은 91로 올라가죠. KNN은 스케일링을 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보다 과대적합기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과대적합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성능이 더 좋아지려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상한 변수 있죠? 웨이트랑 그 다음에 이거 바삭함. 이 두 가지를 제거한 거랑 결과를 좀 비교해 보죠. 컴퓨터가 또 버벅대기 시작하는데? 똑같이만 해봅시다. 자, 영향이 적인 것으로 보이는 변수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df3 만들어내고요. 이 df3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다시 해보자고요.
아까 사용했었던 코드 복사해서 자, df3로 다시 체킹을 하고 자, 로지스틱 돌려볼게요. by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 xtrain ytrain xtest ytest 자, 변수 2개 빠지니까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수치가. 자, 그러면 이제 KNN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뭐 성능이 아까보다 훨씬 떨어져 보이죠? 변수를 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줄으면 수치는 당연히 떨어져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게 영향이 큰 변수냐 아닌 변수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수치가 떨어지면은 일단 넣고 봐야죠. 네, 과적합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쯤 전처리를 좀 해보고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모델을 또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변수를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정확도와 이제 정밀도 등의 성능 평가 지수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수 제거는 적절한 전처리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처리 과정들을 이제 계속 늘려가면서 결과를 계속 비교를 해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로지스틱을 포함해서 로지스틱, KNN, SVM, 라이브 베이징,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여기에 뭐 보통 이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있고요.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은닉 마르코프 같은 경우는 사이킬 런에서 얼마 전에 방출됐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예 걔는 일반적인 그 사이킬런이랑 그 처리 흐름이 좀 달라서 아예 별도 라이브러리로 분리돼서 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은닉마르코프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SGD인가 뭐 하는 그런 분류 방식도 하나 더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코드를 하나씩 보기 시작하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코드가 굉장히 번거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전 처리를 케이스별로 하는 것도 번거로워 죽겠는데 여기에 분석 모형을 5개씩 더 돌려서 비교하려면
자,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에서요. 일단은 my classification이라고 만들었었던 함수, 기존에는 이 함수 이름에 언더바 2개가 없었었는데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용도는 언더바를 붙인다 그랬죠, 보통. 그래서 이 함수 이름에다가 언더바 2개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함수들이 호출할 때 이렇게 리턴 하면서 이렇게 언더바를 붙여서 사용하는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틀어놨고요. 리턴 타입 설명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능을 추가한 게 뭐냐면은 이 my classification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 분석 하나를 돌리면서 결과값을 되게 많이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출력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isPrin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기본값을 true로 줬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이 파일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수정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결과값을 출력하거나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 변수가 true일 때만 출력하게끔 조건을 하나씩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false로 처리하면은 하나도 출력을 안 하는 거예요, 결과를. 자, 그래서 여기 교차 검증 출력, 교차 검증 파라미터 출력하는 것도 isPrint라는 변수가 true일 때만 출력하게 놓고요. 그 다음에 성능평가 부분에도 isPrint라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여기서도 isPrint 파라미터 전달했고, 보고서 출력은 얘는 출력만 하니까 아예 isPrint가 참일 때만 호출하게 했어요. 보고서 출력은 웬만하면은 로지스틱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쓰는 기능이니까 얘는 앞으로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 출력할 때 isPrint 값 파라미터 받아서 쭉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결과 출력하는 거. 여기 결과 출력 부분을 isPrint가 true일 때만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객체에다가 여기서 도출한 결과값, 여기서 지금 성능평가 지표를 다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포함을 시켰어요. 얘가 핵심이야. 성능평가 지표를 이 분류 객체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여기 -2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변수가, 이 함수가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가 전달됐을 때 이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넣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넣고 그 다음에 설명 하나 추가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잖아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안 주면 트레인만 줬다면 테스트를 안 주고 그러면 스코어에서 트레인에 대한 성능평가 걸고 그 다음에 설명이 추가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얘가 중요한 건데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안 주면은 트레인 데이터만으로 성능평가를 하니까 얘를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어떨 때는 1번째 쓰고 어떨 때는 0번째 쓰고 그러느니
마지막에 설명이 있다는 건 똑같으니까 뒤에서 한 칸, 두 칸. 뒤에서 한 칸, 두 칸.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하면은 항상 원하는 스코어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참조 객체니까 여기다 뭔가 쑤셔 넣으면은 원본도 같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혼동행렬 출력하는 것도 프린트 변수가 true일 때 하고요. ROC 커브 출력하는 것도 is 프린트가 true일 때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설명 안 하는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진행할 서포트 벡터 머신 때문에 거지 지금 KN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 if문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is 프린트만 가능하시면 돼요. 자, 리포트 부분은 그냥 아예 프린트 true일 때 얘를 호출할지 말지를 했으니까 여기는 따로 처리 안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이제 my logistic classification에서 is print라는 파라미터를 true로 받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모듈 호출할 때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 isPrint의 기본값이 지금 true니까 우리가 앞에서 실습해 놓은 것들은 딱히 안 건드리면 그냥 계속 출력해라라고 전달이 되겠죠. KN 쪽도 isPrint 추가해서 밑에서 이렇게 전달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하나씩 다 넣긴 했지만 기본값을 싹 다 true로 잡아놨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출력 결과에 별다른 영향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추가했어요. 이거 추가하려고 기존에 my classification 언더바 두 개를 붙인 거예요. X트레인하고 Y트레인, X테스트, Y테스트 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필요한 파라미터들 그대로 다 준 다음에 얘는 isPrint가 없습니다. 얘는 isPrint를 무조건 false로 넣을 거예요. 리절트. 자, 얘가 결과값을 저장할 리스트고요. 얘는 병렬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리스트. 병렬 처리, 비동기 처리 얘기한 거고요. 에스티메이터는 분류 분석 객체들. 왜냐면은 각각의 그 분류 함수들이 자기가 생성한 객체를 리턴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병렬 처리, 비동기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의 함수를 반복 돌면서 계속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함수를 각각씩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함수를 각각 호출합니다. process.append 하면서 execute.submit, 로지스틱을 호출해요. 이때 출력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출력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비동기 처리니까 지금 process.append 해갖고 서브밋을 두 개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비동기 처리할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이 첫 번째 처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처리가 이어서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야, 비동기는. 얘가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면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걸려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과 출력하고 여기서도 결과 출력하면 출력값이 섞여요, 막. 얘 거 ROC 커브 출력했는데 갑자기 얘 거 독립변수 분구 출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출력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프로세스를 이 프로세스라는 리스트에 담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병렬 처리 결과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끝나면은 여기서 p.result라고 하면은 분류 객체를 리턴해주고 아까 이 안에다가 점수를 다 때려 박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분류 분석 모델인데 모델에 이름을 저장할 문자열 리스트예요.
그래서 결과 받고 각 분류 함수의 결과 값을 저장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결과값은 분류 모형 객체죠. 그 다음에 분류 모형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성능평가 지표, 딕셔너리예요. 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 모형의 이름을 리스트에다 저장하고요. 성능평가 지표 딕셔너리를 리스트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분석 모형을 돌렸고 그 결과가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로 만들어지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겠죠. 이때 분류 모형 이름을 인덱스로 걸어서 출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3이고 여기서 my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 xtrain, ytrain, xtest, ytest를 돌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모형별로 이제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그 러닝 커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으로 과적함 여부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모형이 성능이 좋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거를 바로 확인할 게 아니라 얘를 다시 한번 그 가동을 시켜서 시각화 결과물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3, 4번을 이걸로 돌렸더니 세어라 내어라 걸려서 도저히 못 돌리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연구과제 2번은 뭐 풀이도 있지만 네, 새롭게 준비한 요게 지난주 금요일날 준비해 놓은 기능인데 분류 모형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오픈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꽁꽁 싸매고 있다가 오늘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갈 거니까 이제 오늘 좀 묵혔다가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요. 일단은 10시 반 정도 됐네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40분부터 요거 내용 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11시까지 시간 할당 해볼 건데 혹시 조금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연장할게요. 네, 1글씨 여기까지요.